139쪽 우리 교재 볼까요? 전자기 유도,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실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둘이서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코일 양단에 발생된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 유도 기전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코일의 회로가 닫힌 경우에도 유도 기전력에 의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밑에 간단하게 요약돼 있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그 방향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이 되도록 흐를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코일에 통과하는 자속, 변화 방향, 반대 방향, 그쪽으로 잡아서 앙페르 법칙 따라서 전류 만들어주세요. 그런 내용이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렌츠의 법칙, 그런 유도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밑에 패러데이 법칙. 그랬을 때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얼마나 강하게 흐를 거냐라고 하는 그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인데, 일단 139쪽에서는 밑에 렌츠의 법칙 그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이제 설명한 방식 그거 연습한 거 이해되면은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또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생각하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도선, 자석 가까워져 밀어야지. 그러면 너 무슨 극이니? 내가 밀어야지 되게 될 방향으로 잡아서 전류 방향 따져주면은 상당히 좀 쉽게 빠르게 전류의 방향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선생님 왜 그것만 가르쳐 주지? 렌츠의 법칙, 자속 방향을 잡는다, 변화 방향을 찾는다, 반대 방향을 찾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걸 왜 했냐? 패러데이 법칙 하려면 그걸 해야 돼서 그래요. 자, 봅니다. 다시 빠르게 연습 하나 더 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 자석이 있는데 N극을 위로 하고 도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한다면은 전류는 1번 방향, 2번 방향 어느 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빨리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N극이 다가온다, 우리는 가까워지다, 서로 밀어야지. N극을 밀려면 아래쪽에 N극일 전자석 효과가 나타나 있다. 아래쪽 잡고 돌려주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이제 전류는 흐르는 건 맞아요. 자, 그렇기는 한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폐회로에 건전지를 껴놔야 되는데 건전지 없는데 전류가 흐르네. 그러니까 유도전류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런 전류가 흐르는 똑같이 생긴 도선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 1A, 10A, 0.5A, 몇 암페어 흐르는지도 확인을 해요. 똑같은 도선을 따로 갖다 놓고 여기다가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건전지를 꽂으면 아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적당한 전압값의 건전지를 꽂았을 때 여기서 뭐 5A 흘렀었다 그럼 여기도 5A 흐른다 라고 할,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그런 전지가 지금 몇 볼트일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건 유도 전류고요. 이건 전원에 의한 전지인데, 전원에 의한 전류인데, 그럴 때 전압을 걸어주는 건전지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전력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전력이 걸렸다, 형성됐다 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전력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기전력 형성이 됐다라 그러는데 력자 들어간다고 평균 가지 말고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건 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몇 볼트 전압을 걸어줬구나 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전력이 3볼트 걸렸구나. 기전력이 2볼트 걸렸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전압이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도선상의 특정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양단에 전위차를 줘야 되는데, 그 전위차를 주는 힘은 아닌데 전위차를 주는 작용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전위차를 주는 작용 해가지고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압이 그냥 걸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석을 가져가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동등한 도선에 같은 방향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그걸 그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건전지의 전압값을 기전력,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자. 기전력 장치를 넣어주면, 전압 장치를 넣어주면 이런 전류가 흐른다. 여기선 마치 그런 기전력이 걸린 것처럼 유도 기전력이 V볼트 걸려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황, 유도 전류 상황 확인한 다음에 동등한 전류가 흐를 회로를 만들 때 걸어줄 전압의 크기, 걸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을 써놓은 거,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할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써주고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볼트요,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 되는데, 어이구 몇 볼트짜리를 꽂아줬냐 그랬더니 이상한 애들을 막 데려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렌츠의 법칙으로 돌아가면은 자석이 내 근처에서 움직이면 그렇게 되든, 아니면은 그냥 어떤 내가 조작을 통해서 공간의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서 이 내부를 통과하는, 이 옆에 삐져나가는 자기력선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웨버만큼 변하는지, 1웨버에서 4웨버로 변하는지, 10웨버에서 20웨버로 변하는지, 100웨버에서 101웨버로 변하는지, 1웨버만큼, 2웨버만큼, 100웨버만큼 얼만큼이 변하는지를 몇 초 만에 그렇게 됐는지로 나눠줘서, t, 시간으로 자속값을 나눠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속 변화가 있으면 강한 전압, 강한 유도기전력이 걸린다. 강한 전압이 걸린 것과 동등한 강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 변화가 빨리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속 변화, 여기를 통과하는 이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 자속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이거를 확 가져가고 확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속 변화는 양상, 위, 아래, 변화 방향이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요거는 달라지게 되지만 아무튼 그거를 빨리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변화가 후다닥 빠르게 나타나면 전류도 많이 흐르고, 요거를 천천히 가져가면 결국 1웨버가 5웨버로 바뀔 거다라는 건 똑같아도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면 전류는 적게 흐를 거다. 유도기 전력이 작아서 전류는 저기 슬슬 흐를 거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요 패러데이 법칙, 유도기 전력 계산하는 방법, 이 공식입니다. 자, 요건 설명했는데 이 n이라는 수치값을 얘기를 안 했네요. n. 이 n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계속 연습을 할 때 계속 이 원형도선을 가지고 좀 말을 했는데, 원형도선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김에 계속 연습합니다. 여기 요거는 감긴 방향 보여주는 막대기고요.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쪽도 연결이 돼 있어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랬는데 여기 도선에 건전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S극을 마주보게 한 채로 얘를 멀리 가져가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말고 이 부분에서는 전류, 유도 전류가 위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자, 코일이 등장하면 이제는 이 감긴 방향까지 또 고려를 해야 여기서 흐를 전류가 생기는데 됩니까? 위에요 아래요 그랬을 때 이걸 통으로 생각했을 때 S극이 멀어지는구나. 제일 당겨야지. 당기려면 아래가 N극일 자석 효과가 나타나야지. 아래가 N극일 자석 효과가 나타나야지. 뱅글뱅글 도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흘러야지.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빠져나와서 여기서 흐를 땐 전류가 아래로 흘러야 되겠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류가 약하게 흐를지 강하게 흐를지를 계산할 때 있어서 자석이 가까이 있을 때 자기력선이 뭐 요 정도 통과하다가 멀어지면은 몇 개 통과 안 하는 식으로 됐을 때 그런 자속 변화가 몇 초 만에 나타났냐 에다가 근데 이게 단일 원형도선이 아니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겨 있네. 이게 감긴 횟수, 겹친 횟수를 곱해주는 것만큼 유도기 전력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쯤에다 이렇게 쑥 치울 때 여기에서는 이게 그냥 원형도 하나 있을 때보다 4번 감겨 있으니까 4번 감겨 있으니까 4배로 큰 전압의 전지를 걸어 놓은 것 같은 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단순 원형도선 한 겹짜리일 때 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N이라는 것 해석하면서 V볼트가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게 이쪽 요 근처에서 N이라는 숫자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뭐 할 때 나왔지? 연력학 할 때 N몰이요. 그거 말고, 그 N몰 말고 최근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흘러서 만들 자기장, 그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는 KNI 테슬라로 내부에서 어디서나 일정하다. 요거 구한 적이 있어요. 이때도 N 나왔었어요. 뭔가 감긴 횟수였다는 거 느낌이 있을 텐데 이게 엄밀히 잘 생각해 보면 요거 할 땐 내가 뭐라 그랬었죠? 이게 뭔가 이렇게 된 거랑 상관이 있는 숫자인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얼마나 촘촘히 감겨 있느냐라는 거라서 이거는 감기긴 하되 단위 길이당 감긴 수예요. 10번을 1cm 동안 감아놨다라 그러면 단위 길이 1m에는 1cm였으니까 10번 감은 게 1m당 1000번 감은 꼴로, 그래서 여기다 1000 곱해줘야 되는 거고 10번을 감았는데 1m에 걸쳐서 10번을 감았어. 그러면 그냥 10 써주는 거고. 그래서 1m당의 촘촘한 정도로 환산해서 넣어줬어야 되는 거였다면 그게 앞에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솔레노이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스몰 n 값이었다면 여기서의 라지 n 값은 그냥 감긴 횟수예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촘촘히 감든 널찍하게 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널찍하게 이렇게 듬성듬성 감아도 설마 유도기 전력이 촘촘할 때랑 똑같을까? 이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의 모든 부분에서 자속 변화가 똑같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면 그냥 단순히 감긴 겹친 횟수 총수만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는 이제 구분해 주는 거,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앞에 거랑 연관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법 잘 풀려요. 141쪽 연습 문제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문제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꽤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데 이 중에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 이제 살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일단은 당장 풀 수 있을 그런 걸로 196, 198, 199, 201 이렇게 141쪽, 142쪽에 있는 좀 위쪽 문제들 196, 8, 9, 201번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자, 내용 점검 해봅니다. 196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억, 막대 자석에 의해서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기력선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봤는데 가에서만 물어봤지만 다 대답합니다. 가에서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나에서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근데 이런 증가 감소 여부는 자기력선, 자속,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까지 물어보면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N극이 됐든 S극이 됐든 둘이 가까워지면 무조건 일단 많아지고 멀어지면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NS극 보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 일단 증가하겠지. 멀어진다. 뭐 작아지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니은 유도전류의 방향 가에서 나에서 같냐 그랬는데 우리는 좀 더 이제 더 들어가서 각각의 경우 1번, 2번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까지도 다 판단을 해보면 가에서는 어느 방향이야? 가에서는 1번, 그죠? 가까워진다, 서로 밀어야지 위쪽에 N극이 될 자석이 돼야지 1번. 요거는 멀어지니까 거꾸로 온가? S극이잖아. 또 거꾸로 온가? 어쨌든 멀어지잖아. 당겨야지 위가 N극이 되면서 당겨야지 1번. 그래서 같은 방향 이렇게 디귿 이래저래 했을 때 가나에서 막대 자석의 원형 도선 중심에서 같은 거리 왜냐면 거리가 다르면 또 그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같은 지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떠냐 그랬는데 이건 뭘 물어보는 거다? 자석이 움직이는 속력이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당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 비율은 얘가 더 심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198번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따지는 뭐 그런 건데 이런 문제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코일에 대해서 지금 요 같은 것도 어떤 원통에다가 이렇게 감아놨는데 원통에 감아놓은 모습에 따라서 저쪽 부분에서 흐를 전류의 방향이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감긴 방향이 어딘가 하고 이거 그림 같은 것 좀 상세히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 결과 이렇게 흐르더라 라고 했는데 뭐 실험 결과는 뭐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N극이 가까이 옵니다.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일단 밀기 위해서는 위가 N극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는 방향, 전류 도는 방향 요쪽이어야 되겠다. 요렇게 라면은 전류가 요렇게 도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보면 이렇게 흐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A에서 검유계를 지나쳐서 B까지 요런 방향 A 검유계 B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가리켜서 B, A, 검유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흐르는데 검유계가 뭐냐? 검유계.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좀 해봤을 거예요. 전압계, 전류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회로에다가 이렇게 띡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 사이 전압이 얼마 껴놓으면 여기 전류가 얼마 흘러 이런 것들 표시가 되는데 전류계는 그중에 전류계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인지까지 알려준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검유계는 적절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몇 암페어 흐르는 것까지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요즘에는 그 순수 전류의 세기만 알려주는 전류계는 잘 안 써요. 거의 다 이제 말만 전류계라 그랬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같이 알려주는 검유계를 그냥 전류계 이렇게 불러버리기도 합니다. 옛날에야 이제 방향까지 알려주는 것도 있고 방향은 모르는데 세기만 알려주는 게 이렇게 있었던 거고 아니에요. 요즘에도 쓰긴 써요. 쓰긴 씁니다.
이 눈금이 몇 암페어 됐다 이렇게 속도계처럼 몇 암페어 몇 암페어인지는 아는데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순수 전류계다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검류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알 수 있는 기계일 뿐인 거고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도 있지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 속 변화를 방해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을 축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변한다. 그거 반대 방향 잡자. 그 방향으로 앙페르 법칙 써서 유도 전류 방향 잡자. 이 말들을 요약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유도 전류에 의한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아랫방향이냐 지금 보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도 전류에 의한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이 방향 위쪽 방향 얘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과 무관하게 이 현상 자체를 만들었었던 자석 N극에서 나가던 자기력선이 코일 내부는 아래로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 둘 다 코일 내부에 형성은 되는데 둘 중에 이거 물어보는 거였다라는 거. 이렇게 둘 중에 미묘하게 이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뭐 코일 내부에서 어느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답이 금방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 S극을 아래로 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자 뭐 그런 뜻이고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자 199번 같은 경우가 우리 조금 전에까지 많이 써먹던 코일 또는 도선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 멀어지네 이리 와 가까이 온 저리가 하게 할 자기력이 가해질 전자석 효과가 도선의 N극이 어느 방향인 쪽으로 나타나는 거냐라는 걸로 빠르고 쉽게 구하던 방식이었는데 199번 같은 경우가 바로 렌츠의 법칙의 근원적인 표현 방법을 그대로 써야지 원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왜? 여긴 자석이 없으니까. 자석이 없으니까 이 문제 풀려면은 렌츠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렌츠의 법칙 다시 갑니다. 도선 내부의 자속, 자기력선 개수 통과하는 거 바깥은 상관없어. 그것에 개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속 변화 방향을 잡고 자속 변화 방향의 반대 방향 잡고 그쪽으로 엄손가락 그래서 돌려주면은 유도 전류 방향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생긴 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뭐 P지점에서 Q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조작을 잘해서 자기력선 뿅뿅뿅뿅 듬성듬성 들어가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바바바바바박 많이 들어가라는 이런 상황 변화를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이런 거는 빨리 하면 그러면 틀리기가 쉬워요. 빨리 하면 틀리니까 찬찬히 합시다. 처음에 자속이 어떻게 됐었는지 들어가는 방향 상대적으로 적다가 여기서는 여기 내부를 통과한 자기력선 개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많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많아지는 방향 자속 변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요거 할 때 한 손으로 힘들면 두 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들어가던 게 많아지는 거 이게 많아지는 거 들어가는 방향에 찾은 다음에 그거 반대 방향 다시 찾으라 그랬죠. 그것의 반대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엄손가락을 향하게 하자 남손가락 돌려주면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자석이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자기력 밀어야지 당겨야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유도 전류 방향 이렇게 렌츠의 법칙 써서 찾아줄 수밖에 없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 대답해 봅니다. 기억.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죠. 굉장히 통탄할 만한 일들도 가끔 보여지기는 해요. 물리를 굉장히 잘해요.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흐르겠네 해가 다 했어. 그리고 이렇게 풀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질문이요. 그래요. 그럼 시계 방향이 어디더라? 어디죠? 뭐 그런 거. 얘들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르니? 헷갈리는데요. 뭐 이러는 좀 교양적인 상식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너는 어쩌다가 시계 방향도 여태 모르고 살았냐? 지금 뭐 공부하면 되긴 하지만 왜 그랬어요? 맨날 전자시계 보고 스마트폰 시계 보고 뭐 그러기만 해가지고 벽시계를 자주 안 봐가지고 갑자기 헷갈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시계 방향 이거죠? 그죠? 반시계 방향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전체적으로 흐른다 해야지 되겠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니은 도선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V 값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가 세진다. 여기다가 저기를 빨리 가면 자속 변화도 금방 일어나니까 유도 기전력이 커지다 보니까 유도 전류도 더 세게 흐르겠죠. 대신 그런 건 있겠죠. 여기서 천천히 가면은 적은 전류가 어쨌든 저기 갈 때까지 흐르는데 빠르게 가면 자속 변화가 크니까 전류가 강하게 흐르기를 잠깐만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적게 흐르는 대신 오래 전류 흐르게 할 거냐, 많은 전류를 순간적으로 흐르게 할 거냐, 유도 전류를 그게 뭐 서로 상보적인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한 변의 길이가 더 긴 정사각형 도선을 사용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 약해지냐 물어봤는데 대답해 봅니다. 강해져요? 그대로예요? 약해져요? 강해진다? 그대로다? 약해진다? 일단 디귿 약해진다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강해진다? 상관없다. 둘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인데 강해진다? 그대로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왜?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선 조금 이제 작으니까 다시 써보면은 어떤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요. 자속 밀도가 작아요. 말하자면은 1테슬라예요. 자기력선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자기력선 밀도가 커요. 자속 밀도가 커요. 10테슬라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1제곱미터 면적인 애하고 2제곱미터 면적이 더 큰 애가 있어요. 나도 여기 갈 거고 너도 여기 올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아까 전에 이제 문제 속에서도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1테슬라 영역의 1제곱미터 속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1웨버 2테슬라 속에는 2제곱미터 속에는 2웨버 여기는 10테슬라니까 1제곱미터 10웨버 요거는 20웨버 똑같은 자기장 속으로 갔기 때문에 1이 10으로 2가 20으로 각각 10배씩 증가한 건 맞는데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럴 때 델타 t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자속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몇 배의 자속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여기 요거는 9웨버만큼 요거는 18웨버만큼 그냥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더 크게 걸려서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언뜻 생각하면 저희가 하면 뭐 10배씩으로 변하는 거 뭐 동등할 건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변한 정도 그 개수 그러니까 자속수 값의 변화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강해지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1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201번은 상대적으로 꽤 중요하거나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석 통과하는 모양을 보기 위해서 뭐 투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공중에 도선을 띄워 놓을 수 없으니까 이걸 감아 놓을 수 있는 원통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A라는 또는 B라는 이름의 도선이고요. 여기 자석을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해서 이거를 톡 놓는다 그랬어요. 자석이 이제 쭉 이렇게 통과하면서 밑으로 쏙 빠져나가겠죠. 그럴 때 자석이 이동할 지점들에 대해서 PQR점 이런 데들을 지정을 해 놨어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억. 자석의 중심이 P점을 지난 순간 A와 B 지점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떠하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던 자석이 저기서부터 떨어지는데 그 자석이 여기쯤 왔어요. 하나의 자석이 현재 여기쯤에서 적당한 속도 VP로 움직이고 있을 때 A도선, B도선에는 1번 방향, 2번 방향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둘 다 같은 방향 1번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N극이 이거 입장에서도 위에서 가까워지는 거, 이것도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도 위가 N극일 전자석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 전류의 현재 세기가 얘하고 어떻다? A에 B 어디서 더 큰 전류가 흐를 것 같다? A에 큰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알기는 힘들어요. 바로 알기는 힘든데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데에서 천천히 올 때랑 빨리 올 때는 뭔가 자속 변화가 빨리 올 때가 더 심하게 변할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그런 속도에 대해서 가깝고 멀고의 차이만 있는 건데 이게 좀 우리가 그 공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할 때는 좀 그 과장해서 생각을 하면 둘은 가까운데 얘랑은 되게 멀다고 생각을 하자. 자석하고 얘 사이에 10cm인데 자석하고 얘 사이에는 100km 떨어져 있다 그러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인 효과를 저기 100km 떨어진 데 있는 도선이 알아채겠니? 모르겠니? 모르겠죠? 그러니까 동등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그게 가까운 데 있는 거 영향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요게 패러데이 법칙 공식에서 딱 보면 대입하면 나와까지는 아닌데 뭐 특성상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니은 자석의 중심이 Q를 지나는 순간 유도 전류의 방향 A 또는 B에 흐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니? Q라는 점은 A, B 사이에 있는 지점인데 이때 N극, S극 해서 통과하고 있을 때 뭔가 이게 학생들이 이게 대충 생각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 얘 입장에서 서로 뭐 다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반대예요 라고 그냥 대답을 하는데 반대긴 해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을 대충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보긴 하자. A 입장에선 S극이 멀어진다. 땡겨야지 아래가 N극이 될 전류의 방향. B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워진다. 밀어야지. 저쪽으로 밀어야지 할 전류의 방향이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A에서는 도선의 전류가 자석이 위에서 오고 있었을 때보다 나를 이제 통과한 다음에 나한테 유도될 전류는 방향이 바뀌어서 흐르겠구나 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디귿 자석의 중심이 R 지점을 지날 때 자석이 이제 여기 통과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또 적당한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길 통과하는 동안에는 자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중력 가속도 앞에서 역학할 때 하던 얘기인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석도 당연히 물체니까
자석의 중력에 대해서 중력 mg, 질량에 대해서 mg 뉴턴의 힘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결국에는 두 개의 도선이 나를 이런저런 유도전류에 의해서 당기는 자극력, 얘들에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얘들에 대해서 당기고 있을 거다. 그래서 당기는 내가 하면은 뭔가 자기력들이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중력이 깎아먹히게 되니까 중력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유낙하 쌩 할 때에 그럴 때의 중력 가속도 10m/s 제곱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지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자석을 갖다가 그냥 고리 두 개, 이렇게 금속 고리 두 개 놓고 툭 떨어뜨리면은 자유낙하보다 좀 천천히 떨어지는 거 사실 관찰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모를 땐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뭐라고 찾아야 되나 어떻게 잘 찾으면은 내가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 실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실험하는 영상이 있는데 요 관련해서 204번도 원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험하는 영상에서 이제 204번하고 유사한 실험을 진짜로 해봤는데 상당히 강력한 애매한 자석 가지고는 또 잘 안 돼요. 상당히 강력한 자석을 금속 구리로 만들어진 구리통을 좀 두껍더라고. 그거는 통과시키니까 이 자석이 탁 났는데 이게 구리 속에 이렇게 통과할 때 이게 거의 등속 운동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그냥 빈 공간에 푹 놨더니 뚝 가다가 여기서 띠웅 하다가 금속 다 통과한 다음엔 툭 떨어집니다. 그냥 이게 스스스스스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거의. 자, 그러는데 이게 관련 있는 게 또 뭐냐면 201번하고 풀어보라고는 안 했지만 204번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204번에서는 플라스틱 관 부분 있고 구리 관 부분이 있는데 플라스틱 관은 상관없고요. 구리로 만든 이 구리통에 자석을 넣어서 N극 S극 상관없는데요. 요거를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구리통은 구리로 모든 부분이 만들어진 이 원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리 도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계속 구리 도선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떻든 간에 일단 자석이 특정 도선, 여기 쓸 때는 모든 부분이겠죠. 에 대해서 위에서 가까워질 때에는 얘를 밀려는 힘을 작용을 할 것이고 또는 만약에 자석이 여기쯤 통과할 때에는 그거 위에 있는 부분이 수많은 원형 자석으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 어떤 도선으로 볼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자석이 밑에서 낙하 과정에서 통과하는 중이었을 때에는 어쨌든 땅으로 떨어지니까 멀어진다. 당길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낙하로 떨어지는 것도 밀어버리고 나 통과하고 나서는 멀어지니까 당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순간순간 자석에 대해서 낙하를 아무튼 밀면서 방해하든 당기면서 방해하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리통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도선들이 감겨있는 집합이라고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4번에서 이제 구리관을 지날 때 뭐 이런 얘기고요. 자, 202번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하면 조금 가혹하고요. 내가 좀 설명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202번. 자,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코일에 자석을 접근시키거나 멀리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쪽으로 전류 흘러요, 저쪽으로 전류 흘러요, 그런 걸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이 원리 뭔지 알지? 그랬더니 네,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면은 자석이 왔다, 자석 변화가 코일에 생겨서 유도기 전력이 걸려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요 전체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전자기 유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던 그거예요. 그 원리가 사용되는 거 안 되는 거 1, 2, 3, 4, 5번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발전기, 교통카드, 하드디스크, 금속 탐지기, 전화전압수자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조금 힘들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각각의 기기장치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러면 힘든 거라서 이거 말고 특별히 더 대단한 게 또 되게 많진 않아요. 이 5개 내지는 이게 사용되는 4가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발전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N극 자석이 있고 여기 S극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감긴 코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코일이 돌아갈 겁니다. 이 돌아가는 것을 발전기, 수력 발전, 물이 떨어지면서 뭐 막말로 풍차가 돌아갈 거다. 풍차가 아니라 물레방아가 돌아갈 거다. 그 돌아가는 걸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물 떨어질 때 코일이 돌아가요. 코일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해서 형성된 자기력선이 코일이 돌아가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게 많다가 적다가 많다가 적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자세하게 뭐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언제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니 많이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일을 돌려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통과할 자기력선이 많다가 적어졌다, 많다 적어졌다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 많거나 적어지는 변화에 의해서 여기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 나는 물을 떨어뜨려서 물레방아를 돌리기만 했는데 물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겼네, 전기 에너지가 생겼네. 이게 바로 발전, 전기 에너지의 발생이다. 그래서 발전기에는 거의다가 이런 원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약간의 예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어떤 거?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수소자동차 이런 거에서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연료전지라는 게 들어가서 그것도 일종의 연료전지 발전장치가 된다고 치면은 거기서는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러긴 하는데 뭐 일단 발전기 일반적으로 맞다고 할 겁니다. 다음 교통카드.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카드는 그 버스에다가든 지하철에다가든 그 카드 갖다 대는 부분, 버스에 요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뭐 이거 요게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세요 하는 부분, 여기다가 띡 갖다 대는 그 교통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통카드가 대충만 얘기할게요. 이게 옛날엔 되게 상세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카드가 이만하다라고 합시다. 카드, 머시기 카드, 번호 막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뭐 IC 칩도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걸 카드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뜯지 마세요. 뜯어보면은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카드에.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회로가 될 건데, 도선이 될 건데, 요거를 여러분 그 단말기가 그 자석이 아니에요. 요걸 요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딱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기파인데 아무튼 변화하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선 자기장이 오 했다가 우 했다가 오 했다가 우 했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드가 요거
이 도선이로 볼 수 있는 회로가 여기 가까이 가면은 알아서 여기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자기장 때문에 여기서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게 작동하면서 이 회로를 깨우면은 전류 이렇게 작동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너는 청소년이구나 뭐 환승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얘가 나는 환승 중이야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게 이제 교통카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원리는 뭐 아주 많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적 정보 저장 장치다라고 해요. 자기적 정보 저장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가 조금 좀 힘드니까 예쁘지 않으니까 뭐 요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아주 얇은 테이프인데 아주 얇은 어떤 뭐 테이프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 강자성체가 발려 있어요. 툭툭 털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자성체가 어느 정도 이 안에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이미 내가 자화를 시켜놔서 N극, S극 방향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방향이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발라놓은 강자성체가 N극이 어느 방향일 거냐라는 게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C자형으로 말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 뭘 이렇게 갖다 댈 거예요. 요렇게 생긴 뭘 갖다 댈 겁니다. 이거를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에는 내가 여기에 코일을 감아 놓을 거예요. 코일을 감아 놔서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쪽이 N극 저쪽이 N극 하는 것을 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이쪽이 N극 이렇게 되면은 요 끝이 N극이 돼요. 반대는 S극이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가 N극이네 그러면은 여기는 강자성체가 요렇게 배열이 돼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도록 싹 돌아가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전류로 이쪽 저쪽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자석이 NS, SN, SN, NS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배열 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내가 적당히 이거는 뭐 1이야 이건 0이야 라는 걸 읽을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하면은 이 배치 상태가 곧 정보를 저장하는 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N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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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극 이렇게 된 데를 이게 전류 흐르지 말고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이게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다가 여기 통과할 때는 이렇게 통과하다가 이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통과하다가 하면서 이미 저장된 이 강자성체 배치 방향에 따른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적 정보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드디스크도 있는 거고 자기적 정보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에 특히 정보 읽기 과정에서 패러데이 법칙이 사용됩니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헤드,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이런 거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사용되는구나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속 탐지기도 전자기 유도 씁니다. 정답은 이제 전하결합 소자예요. 그게 아닌데 땅 속에 어떤 금반지 같은 게 있다. 금반지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일종의 회로죠. 그래서 금속 탐지기는 여기다가 자기장을 마치 이 교통카드 단말기처럼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서 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통과하다가 적어지다가 이쪽으로 통과하다가 적어지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아무튼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금속 탐지기는 또 요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자기장을 막 쐈는데 아무도 유도전류에는 자기장을 안 쏘더라. 여긴 금속이 없다. 막 쏘다 보니까 어디에서 유도전류엔 자기장, 뭔가 자기장이 감지가 돼. 아, 여기에 뭔가 금속성 물체가 있구나. 그게 반지인지 총알인지 목걸이인지 뭐 이런 건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뭐라도 있긴 있겠구나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내가 쏜 자기장 변화를 네가 감지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구나 까지가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사용되는 거다 하겠습니다. 전하 결합 소자는 뭐 디지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는 거는 일단은 전자기 유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간단한 원리 그래도 드러나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거 알아야 외우는데 도움도 되니까 야 이거 1, 2, 3, 4번이야 외워 이런 거보다는 좀 설명을 추가로 했고요. 기타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이 내용 복습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기 유도까지 오늘 하면서 이제 대단원, 2단원도 또 마쳤어요. 이제는 이제 물리학 원 과목에서 대단히 까다롭거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은 거의 다 공부했습니다. 3단원 파동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그렇게 막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요 기간 여기서 방학 기간 이용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이 거의 다 했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뭐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점검 일단 각자 하고 가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